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금 주식이 너무 불장이라서 다소 좋은 시선으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 속일수록 이러한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라는 주제입니다. 과연 경기 침체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 오는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이 밝았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는 올해에 대한 전망이 쏟아나오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요소는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기사도 슬슬 나오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2025년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작년 2024년이 시작이 했을 때만 해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도 그때도 핫한 감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고 중국 경제는 안 좋은 상황이었으며 대만과 관계 상황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라는 의문도 존재하기도 했고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했기도 합니다. 이처럼 2024년에 들어가면서 계속적인 불확실성 요소는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기 시작을 하였고 이에 불안의 연속 속에 아이러니하게 AI 붐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이슈와 모든 관심은 인공지능에 초점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불확실성은 뒤처진 한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초점을 두면서 증시는 폭발적으로 올렸고 S&P 500의 경우에는 1928년 이후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한 적은 8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9회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세장이 찾아오게 되어버리니 2025년에도 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일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지 않나요? 2024년의 경우 초반에 그렇게 좋은 이슈가 있지 않아서 대부분 하락한다고 전망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것은 어쩌면 의미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2025년 증시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지금 미국 시장은 역사상 가장 비싼 시기임에도 돈이 가장 많이 유입이 되어 버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계 주식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를 해보아도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역대급인 최대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들도 역사상 최고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개미 투자자들 역시 역대급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이처럼 이렇게 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 대부분 월가나 증권사에서 이러한 유동성으로 인하여 올해 전망도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니 미국 블룸버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2025년에도 주식은 상승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또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상승을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한 수치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 개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전부 미국 주식을 구매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 임원들은 아이러니하게 최근 주식을 많이 팔고 있기도 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판매하는 수치 또한 역대 최고치 매각이라는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가 맞을까요? 아니면 진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원들의 말이 맞을까요? 이처럼 전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한 시기에 상승을 하는 방향에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하락을 하는 방향에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2025년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방향성을 경하게 되는 것은 바로 트럼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어떤 대통령보다 거친 대통령이며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불확실성을 주게 되면서 주식의 변동성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리니까 말이죠. 이에 2025년의 경우에는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과 무역전쟁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무역전쟁에 있어서 어느 식으로 흘러가는지 잘 볼 필요가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물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저렴한 수출품으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물가에 대한 소비의 위축감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중국이 대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되면서 관세를 부여하게 되면서 이 중국을 대체하는 곳이 있을까? 있다면 어디인지 아니면 대체를 하지 않을 것인지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을 하였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금 지원도 중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연 끝낼 수 있는지, 지원을 안 하게 된다면 전쟁은 어떻게 되는지도 주식시장에 있어서 단기간에 불확실성 요소에 속해버리게 되어버립니다. 이에 이것도 트럼프 임기 때 지켜볼 필요가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하여 비트코인의 가격은 역대 최고치까지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탈중앙화 시스템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달러라는 것과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최고치 달성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세금 인하로 주식시장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하여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해 있기도 하고 조정도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기간이 2025년 트럼프 기간에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 연속적인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단기적으로 큰 불확실성 요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주식시장에 있어서 안 좋은 퍼포먼스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미국 장단기 금리는 상승을 하거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지금 미국에 자본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외국 자본 투자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두 번째로 큰 런던 증시에서도 외국 자본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나 유럽에서 통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미국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었더라도 불확실성 요소 중에 속하게 되어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 통화로 인한 위기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계속 달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또한 큰 위험이 있다는 것도 지금의 상황이고 앞으로 2025년의 위기에 있어서 꾸준히 언급되는 불확실성 요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금리는 0.25%, 미국의 금리는 4.5%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하면 그냥 확정적으로 4%는 먹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본에서 엄청나게 영끌을 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미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 금융시장에 타격을 가한다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과연 그게 언제일까? 하기에 달렸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가 발작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불안 요소로 다가올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의 연속 속에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상황일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인들의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또한 이러한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는 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무역전쟁이 계속 시작이 되어 미국 실물 경제가 어디 하나 삐끗하게 되어버린다면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이어가게 된다면 채무 불이행이 많아져 어떤 작은 은행이라도 파산을 하게 되어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 트럼프는 미국 은행에 예금을 넣는 것에 대하여 예금 보장을 없애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은행이 파산이 되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정부는 그러한 것들을 책임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은행의 경우 이것을 방지하고자 뱅크런이 날 수도 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지 짐작이 될까요?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 이러한 이슈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